테스트 나형 11애플이 자 21번부터 먼저 볼게. 일단은 첫 번째 식을 요거를 보면 n부터 n 플러스 3까지니까 얘를 일단 써보면 an이랑 a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4개의 항을 더하는 거래. 자 4개의 항씩 묶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4개씩 4개씩 끊어가지고 더해 나갈 거야. 그럼 얘네들한테 또 얼마 집어넣고 더하기 얼마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더하겠지. 아마도 얘네들을 더하는 형태는 분모에 n이나 k가 있을 때는 소거급수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소거급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변형을 좀 해보면 n분의 1 빼기 물론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이건 집에서 각자 연습해 보면 돼. 지금 n 플러스 4로 나오겠죠. 이게 n 플러스 4 n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서 더할 건데 예를 들면 1항부터 4항까지 더하겠다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요 알맹이만 보자. 1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계산될 거고 4항까지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 5항부터 계산하려면 5를 집어넣어야 되지. 5 집어넣으면 다시 5분의 1 빼기 9분의 1. 방금 뭐였냐면 1 빼기 5분의 1인데 두 번째 게 5분의 1 빼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5분의 1이 사라지면서 연쇄적으로 소거급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4개씩 4개씩 묶어가지고 우리가 합을 계산할 건데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일단 생각을 할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26개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4개씩 끊는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2개가 남을 거란 말이야. 자, 앞에서 2개 남을 수도 있고 뒤에서 2개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몇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먼저 첫 번째 k는 1부터 24까지를 계산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을 거고 그럼 4항까지 나올 거니까 두 번째는 5 집어넣고 1 집어넣고 5 집어넣고 그럼 5 집어넣으면 8항까지니까 또 9 집어넣고 순서대로 1 집어넣고 5 집어넣고 9 집어넣고 13 집어넣고 4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맨 앞에 1 집어넣었을 때 1 남을 거고 자 얘네들은 이제 중간중간 다 사라질 거니까 맨 마지막 항이 뭐냐 이건데 24항까지를 더하려고 그러면 얘가 24가 되는 거니까 얘보다 1 큰 수 분의 1 이렇게 남을 거야. 25분의 1 이렇게 남겠지. 자 정리해보면 얘가 25분의 24인데 약분하면 25분의 2 자, 이렇게 남을 것이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조사해보자. k는 이번에 1부터 말고 k는 3부터 26까지를 계산하면 또 4개씩 딱딱 끊어질 거니까 ak를 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12분의 1에 자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그 다음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마지막 항보다 1 큰 수분의 1 27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27분의 8이지 27분의 8 약분해주면 81분의 2 물론 이렇게 된다는 거 발견해도 좋긴 한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 이건 신기한 풀이지 이렇게 되면. 자 세 번째는 뭘 조사를 할 거냐.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합 26개의 항에서 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자. 24항까지.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25번째 항, 26번째 항 두 개가 남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남을 거야. 그치? 그리고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남는 거야. 근데 구해야 될 것은 그 중에 하나하나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A1, A의 2, 그리고 A의 25, A의 26은 얘네들을 가지고 잘 계산해보면 둘이 더해버리면 나머지는 숫자들로 다 계산이 될 거야. 여기 막 뭐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2개의 항이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면 얘네들이 남겠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K의 2부터 25까지를 계산을 할 거야. 같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맨 앞에 2분의 1, 맨 마지막엔 26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요거 통분 잠깐 해보면 얼마 나올까? 요게 26분의 12니까 요거 그대로 사라져서 26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다.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A의 25항이랑 A의 26항 그리고 앞에 24개가 25분의 2까지 더한 것이 전체 합 81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 A1이랑 A2 그 다음 뒤에 3항부터 26항까지는 우리가 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81분의 2가 또 전체 합 81분의 2랑 같다. 물론 이건 0 된다는 얘기겠지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A1이랑 A의 마지막 항이 뭐였지? 26항 여기에다가 26분의 1을 더한 것이 전체 합 81분의 2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식, 2번식, 여기 3번식이라고 하면 1번이랑 2번을 더하면 요거 4개의 항 아까 얘기했던 거 4개의 항이 남을 거고 거기서 3번식을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 요 문자들만 먼저 보면 요거 4개 더하는 거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결국 A2,
더하기 A 25항. 요것만 딱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식에서 요식을 뺄 거야. 그래서 25분의 2 빼기 26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 우변은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그냥 0 돼서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게 답인데, 그럼 답은 뭐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25분의 2 플러스 26분의 1. 통분을 한번 해보자. 25, 26분의 얘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52로 올라갈 거고 플러스 25. 실제로 이 분모의 계산이 보기에도 물론 많이 나와 있지만 650 될 거고, 요 위에가 마이너스 27.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 29번 문제. 일단 주어진 조건은 F1이 0이라는 거랑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이라면 보통 그래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라는 거 우리 늘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요식인데 사실 방정식이긴 방정식이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거야. 어차피 얘네 근은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어야 돼. 그리고 얘를 한번 볼게. K가 1 아니면 2다. 자, 우리 평소에 이렇게 보통 5 미만으로 나오는 마치 일반화된 식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함정이지. 바로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K에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DT의 적분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K에다가 2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시에 나올 거래. 근데 얘네들 값이 결국은 뭘로 결정되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인 마이너스 1 또는 0이어야 돼. 누가 마이너스 1이고 누가 0인지는 모르는데 둘 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둘 다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번갈아서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라고 했고, 결정적으로 F1이 0이란다. 자, 1을 얘가 딱 밟고 있는 거야. 1을 밟고 있대.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요렇게 생겼던지 아니면 요렇게 생겼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런데 얘네 조건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음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제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몇 가지 경우를 우리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이차함수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0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자, 이쪽은 어딘가 2까지 계산했을 때 얘네가 0 되려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근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야지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비율이 요 근의 간격이 2대 1일 때 얘 넓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fx라고 하는 수는 결국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fx 최고차 계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실 근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2대 1의 위치에서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결과적으로 fx 여기서 풀어보자. fx는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니까 a라고 잠깐 얘기를 할 건데, 공식 있지? 공식 쓰자. 자,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6분의 절대값 a, 두 근 차이가 2니까 2의 세제곱. 정리해보면 3분의 4a인데 요 결과가 1이 나와야 돼. 넓이가 1. 따라서 a가 4분의 3 돼야 된다. 어렵지 않지 사실 여기까지는. 자, 이거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고, 최종적인 답은 11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121에서 1 빼주면 12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이 90으로 나오겠지. 자, 이제 30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라는 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fx 3차함수지. 3차함수 f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래프 잠깐 생각해보자. 자, 원래 3차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래 자기 스스로 극대값을 갖는 위치니까 여기가 a가 돼야 될 거야. 여기 a라고 표시를 하자. 자, 이거 말고는 극대값이 없지. 그런데 절대값 씌웠을 때 또 다른 극대값이 다른 곳에서 하나가 생긴다는 거야. b에서. 어떻게 될까? 만약에 x축이 요 밑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꺾이는 지점이 여기서 한 번만 딱 꺾일 거니까 극소값이 갑자기 하나가 새롭게 생기긴 해도, 물론 그 극소값은 0이겠지. 그런데 극대값이 생기진 않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얘 극소값보다는 x축이 위로 올라와 줘야 얘가 꺾였을 때 극대값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대. 그럼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예외적인 경우를 좀 쳐내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얘네들이 절대값을 씌워서 변형이 되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 fx라고 생각을 해봐. 요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극대값이 새롭게 생기긴 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m이라고 할 때, m이라 그랬지 아까? 스몰 m을 여기다 쭉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근이 3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게다가 b는 제외야. 여기가 b일 텐데 b는 제외라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요거 2개밖에 얘기할 수 없지.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지. 자, 이제 두 번째 형태.
그럼 얘가 이번엔 세근을 가지기는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x축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자, 이번엔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때 절대값도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꺾일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자, 여기서 b가 어디냐면 여기가 b야. 그리고 이 함수 값이 스몰 m인 거야, 스몰 m. 자, 옆으로 쭉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근은 b를 제외한 새로운 근은 두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는 극소값의 절대값이 극대값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온 형태가 돼. 위로 올라온 형태. 자, 그러면 써가지고 하자. 요게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치고 이 절대값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가겠지. 자, 요 파란색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y는 fx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때 여기에다가 스몰 m이라는 걸 쫙 그려보면 자, 만나는 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나는 근들이 여기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1, 자, 하나, 여기를 알파 1, 두 개, 여기가 알파 2지, 여기 알파 2, 그 다음 여기는 b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 여기까지 포함하면 알파 3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b를 제외한 4개의 새로운 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건 알았다. 이런 모양이라는 건 알았는데, 자,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계산이 뭐냐면 a 세제곱이랑 극대값과 절대값 fx의 극대값 스몰 m까지의 얘네들 값을 물어봤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사실은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뭔가 변형된 그래프인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로 끌려 들어가면 안 돼. 오히려 파란색 그래프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알기 쉬운 이 3차함수 fx 쪽으로 끌고 와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 방향이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이 파란 그래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말하는 이 조건을 이 까만 그래프 있지, fx 그래프, 이 fx 그래프에서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이 스몰 m이 나온다라는 것은 얘 얘기인 거고 요 녀석 얘기인 거고, 실제로 이 까만색 fx한테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m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m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옆으로 쭉 따라가 보면 사실은 여기도 y는 마이너스 m이랑 접하는 지점이어야 돼. 이 꺾었을 때 여기가 y는 m이니까 이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해 있는 지점이어야 돼. 자, 보통 이럴 때는 요 녀석이랑 요 근은 알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fx에서 y는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빼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자, 이쪽으로 와보자. 자, 그래서 fx에서 마이너스 m이라는 그래프를 빼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무조건 나올 거고 b가 그래서 중근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 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꼴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야. 그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이거 1인 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잘 보면 요 조건이 있단 말이야. 요 조건. 알파 1과 알파 2와 알파 3 합이 5가 된대. 자, 그런데 되게 교묘하게 이 파란 그래프는 사실 fx를 변형한 그래프니까 뭔가 약간 왜곡이 있을 건데, 근데 알파 1, 알파 2, 알파 3는 원래 fx에서도 y는 m이라는 근을 갖는 세근인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상수함수를 쓱 지나가게 만들어서 세근을 만들었을 때 이 세근의 세근합이 5라고 주어져 있다는 거야. 물론 뭐 변곡점의 좌표도 관련 있는 값이긴 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의 세근합이 5라고 하면 여기서의 세근의 합도 5가 되겠지. 왜냐하면 hx라고 잠깐 생각해보자. hx에다가 뭔가 변형을 가해서 방정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이 변하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세근의 합과 요 세근의 합은 사실은 같을 거다. 그렇다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합이 5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1과 여기서 중근이니까 이건 두 개로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1과 b와 b 두 개까지 다 합친 게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b가 3이 돼야 돼. 3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그것도 5가 되겠지. 요 근의 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fx 이거 정리하자. 더하기 m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b가 3이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3차 함수 다시 한 번만 다시 그려볼까? 여기다 그릴까? 자,
이렇게 접한 상태로 우리가 그린 거고 y는 마이너스 m에 접했대. 여기가 x축이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나갈 거고 요 위치가 3이었고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대. 그러면 요 a가 뭐가 돼야 될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3차 함수의 비율, 변곡점과 그 다음에 뭐야 접점, 변곡점,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점, 다시 만난 점. 얘네들 간격이 3등분해서 다 같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분의 4만큼일 것이고, 따라서 여기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4만큼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좌표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제 3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f의 3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m.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의 제곱이니까 9분의 64. 자, 우변은 이제 27분의 256이 될 것이고, 잘 보면 f의 3분의 1, 요 녀석이 바로 라지 m 값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라지 m으로 얘기할 수 있대. 아, 그러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이거래. 그러니까 일단 분자에 27분의 25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제 a의 세제곱을 집어넣을 건데 a 세제곱이 27분의 1이야. 그러니까 사라지겠지? 그래서 결과는 256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